나는 이 사람이랑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쫑아커플입니다. 오늘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연인이라면은 꼭 나눠야 할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연애 초반 때부터 한 달에 한 개씩 그 주제를 정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결혼을 준비하면서 혹은 결혼하고 나서 도움됐던 것들 딱 10가지만 뽑아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사소해 보여도 결혼 후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하면은 저장 버튼 꼭 누르시고 연인에게 공유해줘서 실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거 사실 오픈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는데 구체적인 액수로 좀 오픈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한 번도 오픈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할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오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연봉의 액수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그 비중으로 돈이 나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다고 하면은 차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대출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고정비가 나간다. 좀 구체적인 액수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오픈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결혼 후에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건 결혼하고 나서 각자 관리할 것인지 혹은 합쳐서 관리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 그 집안의 문화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께서 함께 관리를 하고 계시고 남편의 부모님은 지금 각자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함께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남편이 어쨌든 금융 쪽에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함께 미리미리 얘기를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동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거 없이 결혼을 하는 거는 좀 심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가 만약에 난 필요 없다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지만, 만약 한 명은 필요한데 한 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서 내가 가치관이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세 번째로는 아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되게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이 양측 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많이 다르게 되면은 저는 결혼까지 다다르기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불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서로가 생각을 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갖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 좋을지도 미리 얘기를 해보고, 의견이 같으면 행복할 때도 있거든요. 정말 미래를 막 같이 꿈꾸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번째는 각자에 대한 집안 문화입니다. 제사나 부모님 부양, 그리고 종교 등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제사의 문화가 있는 집안인지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 집안은 지금 제사가 없거든요.
내 남편네 집안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알아서 좀 다행이다. 저희는 미리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갔으니까 미리 결혼 준비할 때 그걸 알았으면은 좀 많이 당황스럽고 더 거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알았고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충분히 자기가 뭐 힘들지 않게끔 커버를 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부양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한 층만 만약에 부모님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경제적인 부분이랑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화를 나누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부모님 양측 다 어느 정도 노후가 대비가 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미리미리 공유를 하고 서로에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이해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사실 시간이 짧으면 조급해지고 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여유를 두고 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저희는 다행히 남편 측도 불교고 저희는 무교에 가까운 불교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서로가 잘 지낼 수 있고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요.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몰랐다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결혼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었었고 좀 심각한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연애 때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미리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5번째는 명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싫었어요. 남자 집안에 먼저 가야 된다. 뭐 설날 당일, 추석 당일에는 남자 집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전통적인 관습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좀 별로였어요. 우리 집안은 여자만 둘인데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당일에 혼자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저의 가치관들을 남편한테 툭 하고 던지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저의 가치관과 그 근거들을 좀 말을 하고 싶었고 남편도 흔쾌히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뭐 누구네 집에 먼저 가면은 설날에는 또 그 상대방의 집안에 먼저 가는 등 그런 저희만의 문화를 하나 딱 구축을 해놨어요. 제 동기 같은 경우에서는 남편의 집안이 좀 많이 보수적이라서 꼭 항상 남편 집안을 먼저 가야 된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결혼 전에 좀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내가 설득할 수 없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은 미리 대화를 나눠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요, 바로 결혼 후에 나의 커리어에 대한 계획 공유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커리어에 대한 계획 공유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저도 굉장히 명확했었고요.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맞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다르다면 결혼 후에 그게 바로 짠, 나 일 바로 안 해 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육아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한쪽에 굉장히 많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고 서로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공유해준다는 의미로 나의 커리어에 대한 가치관의 공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요, 결혼을 확신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주제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도 확인하기 위함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을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을 하는 거는, 결혼의 상대방을 고르는 거는 무조건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만 알면 뭐예요? 나랑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면 뭐예요? 내 가치관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실 100% 맞는다, 틀리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랑 맞는다, 합이 맞다, 혹은 나랑 맞지 않는다 이 두 개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하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걸 대화를 하면요, 되게 설레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막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이런 배려심 있는 부분, 말을 예쁘게 하는 부분, 어쨌든 내 칭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가 되게 돈독해지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화는 이 부분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준비하시기 전에. 8번째는요. 맞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귀다 보면은 이 부분은 나랑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말을 화다다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어 하는 부분을 언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대방도 사실 몰랐다가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지를 하면요, 좀 조심하게 돼요, 그 상대방도. 이게 결혼 후에 현실을 부닥쳐서 그거를 말하게 되면은 싸움밖에 안 돼요. 감정이 실리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주제를 잡지 않고 그냥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잡고서 내가 이런 부분이 난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요, 그 상대방도 그거를 납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시장을 가면은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현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할 때 현금 영수증 안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시장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사실 좀 소심한 거죠. 근데 남편은 왜 안 돼요? 하면서 엄청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따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에게는 그게 좀 무섭게 느껴졌었어요. 그 상대방에게도 무섭게 느껴지고 그 무서운 분위기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그게 난 좀 우려가 되고 그거를 말할 때는 나는 좀 부드럽게 말하거나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때 우리의 분위기도 너무 나빠지고 그 상대방의 언쟁도 높아지는 것도 나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좀 걸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채로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맞춰지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9번째는 가족 간의 호칭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게 호칭을 막 따져서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문화, 가족의 문화에 따라서 그 호칭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느냐 아니냐 이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화가 어떠냐, 너네 집 문화는 어때? 너네 집 문화는 어때? 그 상대방의 호칭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많이 엄격해요. 저희 집안은 그 호칭에 대해서. 근데 남편 집안은 오히려 좀 널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집 언니는요, 제 남편과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냥 호칭, 뭐 제부라고 부르고요. 저희 언니는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합의가 미리 되지 않았더라면은 서로가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냥 오히려 가족과의 호칭을 안 부르게 되는 좀 멀어지는 그런 관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은 여가와 취미생활.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함께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밝혀놨어요. 나는 무조건 혼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1년에 한두 번은 혼자 여행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혼자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나는 힐링의 시간이다 라고 공유를 미리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결혼하고 남편에게 말했다면은 남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쟤는 혼자만 다니려고 하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미리 말해놓고 내 생각은 이래. 내가 선호하는 건 이거야. 혹은 남편이 선호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 이해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 보이면 오히려 남편이 근데 너 혼자 그냥 여행 갔다 와.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기도 해요. 이 미리 조율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여가와 취미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공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 전에 꼭 해봤으면 좋았을 10가지 대화 주제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혼 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은 다 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를 해줄 수 있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대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끈끈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로. 그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그거를 이해한다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말 힘든 거고 그리고 서로가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딱 이 영상을 사랑하는 내 짝꿍한테 한번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부터 혹은 다음 달부터 이런 대화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도 한번 해보시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저희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혹은 저희는 어떻게 이 대화 내용을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요. 댓글로 정말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더 좋은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대화 주제 10가지 딱 공유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안녕!